계속 듣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마을에 들어섰을 때 바람이 골짜기를 긁는 소리가 먼저 들렸다. 산허리의 소나무가 서로 등을 문지르듯 흔들리며 낮게 울었다. 길가의 잡초에서 습기 섞인 흙 냄새가 올라왔다. 오래된 민가의 처마 끝에는 비늘처럼 일어난 막이 달려 있었고 처마 아래 어둠은 낮은데도 쉽게 거치지 않았다. 나는 그 집 앞에 서서 숨을 고르다 문살 사이로 새어나오는 쉰 냄새, 젖은 종이와 곰팡이, 오래 묵힌 쌀의 텁텁함을 들이켰다. 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건 누군가 한 번은 급히 떠났다는 뜻이었다. 실례합니다. 목소리가 작게 쪼개졌다. 대답은 없었다. 문을 열자 마당에 먼지가 일었다. 도에마루에는 낡은 고무신이 한 짝만 엎어져 있었고 휑한 정적이 구멍처럼 박혀 있었다. 나는 그 구멍을 밟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발끝으로 집 안에 들어섰다. 방 안은 생각보다 비어있지 않았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여럿, 그러나 대부분의 얼굴이 빛에 발해 실루엣만 남아 있었다. 현관 옆 작은 방에는 얇은 이불이 접히지 않은 채 놓여 있었고 베개에는 누군가의 머리 모양대로 눌린 자국이 있었다. 최근까지 사람이 잤음을 암시하는 미세한 천의 흔적, 그런 착각을 나는 자주 한다. 사실은 내 손끝의 온기가 스스로에게 돌아와 속이는 것일 뿐인데 부엌의 싱크대에는 바가지가 엎어져 있었고 그 아래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졌다. 택, 택, 택. 그 규칙은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주다가 곧바로 공포로 변했다. 규칙은 주인을 원한다. 누군가 그 리듬을 만들고 떠난 뒤에도 남겨진 리듬은 주인을 기다린다. 나는 수도꼭지를 잠갔다. 소리가 멈추자 더 큰 침묵이 자리를 차지했다. 그제야 내가 정말 혼자라는 사실이 피부의 온도를 낮췄다. 이 집은 실종된 사람의 집이다. 서류상으로는 한 달 전 사라진 것으로 되어 있고 신고자는 옆집 아주머니였다. 밤마다 누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혼자스 말이요. 아니 둘이 대화하는 소리라고 해야 하나? 근데 대답은 한 목소리였어요. 나는 그 기록을 머릿속에서 더듬으며 장롱을 열었다. 비닐에 쌓인 겨울 코트, 툭 떨어지는 방충제 냄새, 그리고 바닥 모서리에 노란 줄이 그어진 대학 노트가 반쯤 숨어 있었다. 나는 그 노트를 꺼내 들었다. 종이는 축축했고 모서리는 깔짝 씹힌 흔적처럼 닳아 있었다. 첫 장에는 둥근 글씨로 날짜와 시각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첫째 날, 오늘도 그림자가 말을 걸어왔다. 오후 5시, 길어지면 안 된다. 길어지면 내가 자꾸 잊는다. 그 밑에는 삐뚤빼뚤한 선이 여러 번 긋혀 있었다. 누군가 지우려다 포기한 것 같은 자국. 나는 다음 페이지로 넘겼다. 둘째 날, 그림자는 내 앞에 서지 않는다. 언제나 옆에 선다. 내 말투를 흉내내기 시작했다. 내가 웃으면 같이 웃는다. 하지만 웃음의 끝 모양이 다르다. 내 웃음은 위로 말려 올라가고 그건 아래로 떨어진다. 종이를 넘기는 손끝이 축축해졌다. 땀이었는지 노트의 습기였는지 알 수 없었다. 문득 방 안 공기가 미세하게 달라진 걸 느꼈다. 방바닥의 삐걱거림, 방문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의 결, 창문지에 드리운 소나무 그림자의 떨림, 모든 것이 조금씩 아니라는 듯 자세를 고쳐 앉았다. 나는 노트를 덮었다가 다시 폈다. 혹시 내가 방금 읽은 문장이 실제로 있던 문장인지, 내 머릿속에서 만든 문장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나는 소리를 내어 읽어보기로 했다. 그림자는 내 앞에 서지 않는다. 내 목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같은 문장이 아주 약간 늦게 내 왼쪽 귀 뒤에서 속삭여졌다. 그때 나는 몸을 돌리지 않았다. 돌리는 순간 내가 무엇을 보게 될지 상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창문으로 시선을 던졌다. 바깥의 소나무 그림자는 바람과 상관없이 고요했다. 내 심장이 규칙을 만들었다. 탁탁탁. 싱크대에서 멈춘 그 리듬이 내 안에서 재생되는 느낌이었다. 여기 계셨어요? 찌키에스타인 찌치치악자. 말이 튀어나왔다. 내 말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진 듯했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내 왼쪽 어깨 근처의 공기가 미세하게 움푹 패였다가 다시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어깨뼈와 땅 사이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발이 하나 더 있는 것처럼. 나는 다시 노트를 펼쳤다. 다음 페이지에는 급하게 끄적인 그림이 있었다. 실내의 평면, 침대와 창문 장롱, 그리고 벽에 붙은 검은 것. 그것에는 얼굴이 없고 윤곽만 있었다. 설명이 덧붙어 있었다.
넷째 날, 내가 서 있던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말할 때만 입 모양이 생겼다가 사라졌다. 말을 따라 하지 않았다. 아마 지금은 듣는 중.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공기가 식탁 아래로 끌려 내려가는 듯 차가웠다. 그리고 그때 아주 사소한 사실이 떠올랐다. 방에 들어왔을 때 툇마루의 고무신은 한 짝뿐이었다. 나머지 한 짝은 어디로 갔을까? 눈을 들어 현관을 보니 그 엎어진 고무신의 안쪽 바닥에 먼지가 원을 그리는 흔적이 있었다. 누군가 매일 같은 방향으로 발을 꽂았다 빼는 둥그런 공백. 반대 짝은 현관의 왼쪽 구석 문지방 그림자에 붙어 있었다. 마치 거기에 있었던 이유가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듯. 나는 갑자기 입술이 말라 혀끝으로 죽였다. 노트의 마지막 쪽을 넘기자 문장이 반쯤 끊긴 채로 끝나 있었다. 여섯째 날, 만약 내가 사라지거든 집안의 빛을 모두 끄고 그림자들을 보라. 그중 하나가 뒤는 찢어져 사라졌다. 무엇이 찢었는지 모른다. 사람이 그을리듯 찢을 수 있는 결이 아니다. 종이의 살이 아니라 그림자의 살이 뜯긴 자국 같았다. 나는 노트를 덮어 배에 끼웠다. 그리고 집안의 등을 하나둘 껐다. 거실, 안방, 부엌, 남은 건 창문을 통과해 들어오는 산등성이의 옅은 푸른 빛뿐이었다. 방 안에 그림자들이 불었다. 얇은 천처럼 겹겹이. 나는 숨을 들이쉬며 그들을 세어보았다. 장롱 뒤에 진한 것 하나, 문틀의 반달 모양, 식탁 아래에 길쭉한 두 장, 그리고 내 발밑에 조각난 것들. 네, 다섯, 여섯, 그리고 하나 더. 내 왼쪽 옆. 어깨와 벽 사이에 얇게 붙은 그림자. 방 안의 어떤 사물에도 대응하지 않는 길이와 각도.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함께 움직이며 내가 삼킨 침의 속도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순간 툇마루에서 작은 마찰음이 났다. 고무신이 아주 조금 그 자리에서 더 몸을 깊게 눕혔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대신 속삭였다. 무슨 말을 원하세요? 내 속삭임은 내 것이었지만 대답은 내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계속 써. 그 말은 마른 낙엽처럼 부서지는 소리로 내 왼쪽에서 울렸다. 나는 무릎이 굳는 걸 느꼈다. 그 목소리는 내 목소리와 거의 같았지만 끝이 아래로 떨어졌다. 나는 식탁에 앉아 노트를 다시 펼쳤다. 손이 떨려 글씨가 물결처럼 번졌다. 7째 날이라고 쓰려다가 멈췄다. 오늘이 정말 7째 날인가? 나는 이 집에 처음 온 게 오늘인데 왜 숫자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지? 어제 이 집에 온 꿈을 꾸었나? 아니면 나는 이미 몇 번이고 여기 앉아 같은 문장을 썼다가 찢었는가? 계속 같은 목소리가 조금 더 가까이. 나는 펜을 눌렀다. 종이가 비명을 질렀다. 산힐 겁제나우. 그는 곁에서 내 호흡을 세고 있다. 내가 글씨를 멈추면 그의 입이 생긴다. 그는 내게서 떨어져 나왔고 다시 합쳐지려 한다. 합쳐지면 나는 더는 의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의심이 사라지면 나는 편안해질 것이다. 편안해지면 나는 거기서 멈췄다. 왜냐하면 그 문장이 나를 위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이해했다. 이 집에 남은 모든 규칙, 물방울, 심장, 바람, 고무신의 각도, 은 결국 하나의 제안을 향하고 있다. 의심을 내려놓으라는 그 달콤하고 치명적인 제안. 어두운 유리창에 내 얼굴이 떠올랐다. 그 옆으로 나와 거의 겹친 또 하나의 윤곽. 우리는 같은 높이, 같은 어깨선, 같은 머리의 기울기. 하지만 웃음의 끝이 달랐다. 내 입꼬리는 위로, 유리 속의 것은 아래로. 나는 그 차이를 보자마자 입술을 다물었고 그도 같이 다물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외부의 소리. 주파수가 방의 공기를 잘라냈다. 나는 번개같이 일어나 전화기를 찾았다. 현관 신발장 위에 전화기가 있었다. 화면에는 번호가 없었다. 나는 받았다. 그나티 귓속에서 들려온 것은 아주 멀리서 흘러온 내 목소리였다. 거기서 계속 쓰면 안 돼. 누구? 내가 나가기 전에 남긴 거야. 전화는 끊겼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 방 안의 그림자들이 동시에 숨을 멈춘 듯 공기가 고여 희미한 썩은 냄새를 더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식탁을 보았다. 노트는 내가 떠난 사이 내 자리로 천천히 다가와 있었다. 아니, 식탁이 기울었나? 방바닥의 결이 바뀌었나? 나는 내 발이 어느 지점에 서 있었는지, 내가 방금 어디까지 걸었는지 잠시 잊었다. 시간의 길이가 손가락 사이에서 빠져나가는 느낌. 혼잣말인지 누군가에게 말하는 건지 모르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장만 더, 한 장만 더. 왼쪽이 따라 말했다. 나는 다시 앉았다.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식탁 아래의 그림자들이 부풀어 올라 내 무릎을 감싸는 듯했다.
창밖의 바람은 잦아들었고 소나무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방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오직 내 손과 내 왼쪽의 얇은 윤곽뿐이었다. 일곱째 날 밤 누군가가 나를 따라 말한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것은 내 문장이 아니라 내가 문장을 멈출 때 생기는 침묵이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내 입이 된다. 나는 내 혀의 위치를 잊고 내 숨의 길이를 잊고 내 이름의 첫 자음을 잊는다. 그가 대신 기억해준다. 기억은 안심을 준다. 안심은 펜이 멈췄다. 왜냐하면 내 왼쪽에서 따뜻한 숨이 닿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온도, 사람의 거리.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대신 정확히 한 글자만 썼다. 끝. 그 글자는 너무 작아서 마치 종이의 점처럼 보였다. 나는 노트를 덮고 서둘러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현관으로 나와 엎어진 고무신을 손으로 바로 세웠다. 짝을 맞춰 문 밖에 나란히 두고 문을 닫았다. 문이 나무결이 내 손바닥에 오래 남았다. 마당을 나서는 순간 등 뒤에서 문살 사이로 바람이 새어나왔다. 내 등줄기를 스치며 누군가가 아주 낮게 말했다. 다음 장. 나는 그 말이 내 상상일 가능성을 생각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이상하리만치 안심을 줬다. 그래서 나는 서둘러 골목을 빠져나왔다. 산의 그림자는 더 길어졌고 내 그림자는 그보다 조금 더 천천히 늘어났다. 어느 순간부터 내 그림자는 두 겹이 되었다. 아주 얇게 겹쳐졌다 떨어졌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게 첫 번째 규칙이라는 걸 방금 배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규칙은 주인을 원한다. 마을 회관은 오후 내내 썰렁했다. 벽시계의 초침이 제멋대로 뛰고 장판에 남은 발자국은 어느 순간 사라졌다 나타났다. 나는 아주머니가 건네준 보리차를 마시며 노트의 첫 장을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빼는 걸 반복했다. 종이 끝이 옷감에 닿을 때 나는 소리, 사각. 이 이상하게 사람 목에 걸린 가래 같았다. 그 집에선 밤에 불을 오래 켜두면 안 돼요. 아주머니가 말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누군가 뒤꿈치를 끌고 다니는 소리가 나면 등잔불을 덮었죠. 왜요? 불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찾아오니까. 그 말은 겁주려는 어른의 옛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오늘 낮에 창문에 겹치던 윤곽과 왼쪽에서 쏟아지던 낮은 목소리를 떠올리면 빈말만은 아니었다. 나는 대충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주머니는 내 손을 잠깐 붙잡았다. 손끝이 거칠고 따뜻했다. 혹시 거기서 밤을 보낼 생각이라면 마루 아래를 조심하세요. 마루 아래요? 그 집 마루는 예전 우물 위에 얹혀 있어요. 막아놓았다고는 하는데 사람의 말이 그곳에서 오래 머문대요. 물이 다 빠진 우물처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해가 반쯤 모자랐다. 말이 머문다는 건 어떤 상태일까? 말에는 천이 없지 않나? 그런데 오늘 내 왼쪽에서 들린 말은 분명히 호흡의 온도를 동반하고 있었는데 해가 기울자 산은 더 가까워진 것처럼 보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바람이 논두렁의 억새를 한 방향으로 쓸고 지나갔다. 억새들은 잠깐 몸을 비틀다가 곧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마치 누구의 입맞춤을 동시에 거부하는 듯.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다시 올라왔다. 나는 먼저 부엌으로 가 수도꼭지를 한 번 더 확인했다. 탁, 탁. 어제 멈춘 리듬은 내 안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는지 금속에 손을 얹는 동안 내 심장이 그 속도를 따라갔다. 나는 물을 완전히 잠갔다. 그리고 불을 하나둘 켰다. 일부러 아주머니의 말과 반대로 거실, 안방, 부엌 등 빛은 얕은 웅덩이처럼 바닥에 고였다. 그 위로 먼지가 떠다녔다. 천장에 매달린 작은 벌레가 둥근 궤적을 그리며 불에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했다. 빛이 생기자 그림자들이 재빨리 몸을 눕혔다. 식탁 다리 아래에 네 장, 장롱 뒤에 하나, 문틈에 길게 늘어진 것 둘.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방의 중심으로 걸었다. 발소리가 낯설게 컸다. 오늘은 내가 먼저 말할게. 소리내어 말하자 내 왼쪽이 조용해졌다. 조용함 속에서 누군가가 귀를 기울이는 마음의 방향이 느껴졌다. 공기의 모양이 바뀐다는 것을 나는 낮에 이미 배웠다. 나는 일부러 등을 창문 쪽으로 돌려 앉았다. 유리에 겹치는 윤곽을 보지 않으려는 방어였지만 동시에 내가 뭔가를 등지고 있다는 사실이 두꺼운 어둠처럼 등을 눌렀다. 식탁 위에는 낮에 챙겨온 작은 녹음기가 있었다. 요즘 거의 쓰지 않는 옛 디지털 모델. 나는 버튼을 눌렀다. 작동음이 짧게 났다. 숨을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다. 기록. 둘째 밤. 집안의 등은 모두 켰다. 그림자 수 6 그리고 하나. 바깥의 바람은 잦아듦. 싱크대 물소리 없음. 왼쪽의 기척은 있음.
온도는 피부보다 조금 낮음. 언어는 따라하되 끝 모양을 바꿈. 지금부터 질문을 한다. 나는 녹음기를 식탁 가운데에 두고 고개를 기울였다. 왼쪽의 얇은 공백을 향해. 너는 누구야? 침묵. 누구의 일부야? 짧은 숨. 내 것이었다. 여기 오기 전에 나에게 했던 말. 계속 쓰지 말라. 그건 누가 했지? 이번엔 대답이 왔다. 그러나 녹음기로 향하지는 않았다. 내 귓바퀴를 스쳐 지나 마루 결 사이로 새으며드는 목소리. 네후. 한 글자. 아래로 떨어지는 끝. 에온제. 나가기. 전. 어디로? 바깥. 말은 바깥에서 끝났지만 그 뒤에 붙어있던 침묵은 아래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마루를 내려다보았다. 마룻바닥에 박힌 몸머리가 둥글게 빛났다. 그 사이사이로 한기가 올라왔다. 아주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예전 우물 위, 막아놓은 말이 머무는 곳. 나는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들어 마루 위에 대고 말했다. 기록, 바닥 아래에서 기류 느껴짐. 우물 흔적 가능. 소리의 잔향이 길다. 내 목소리가 마치 물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느려지고 두 번째 목소리가 딸려왔다. 아주 작게. 길어지면 안 돼. 나는 어딘가에서 그 문장을 이미 읽었고 이미 말했고 이미 들은 것 같았다. 기억의 곁이 문드러져 현재와 과거가 겹치는 소리가 나는 것처럼. 나는 손등으로 이마를 문질렀다. 피부에 소금기 냄새가 났다. 마루장 한쪽에 손잡이 같은 금속 고리가 박혀 있었다. 내게는 낮엔 보이지 않았던 것, 아니면 낮에 봤는데 기억에서 빠졌던 것. 나는 망설이다가 고리를 잡아당겼다. 나무가 끼익 소리를 내며 올라갔다. 빛이 단절되었다가 서서히 어둠 아래로 흘러내렸다. 사다리는 없었고 바닥과의 높이는 내 가슴께 정도. 나는 휴대폰 불빛을 비췄다. 검은 원, 돌벽, 빙 둘러붙은 이끼. 물은 없었다. 대신 아래에서 올라오는 공기가 목을 건드렸다. 오래된 젖은 끈의 냄새, 삭은 나무 그리고 젖은 종이. 그 냄새는 친근했다. 노트의 냄새와 같았다. 나는 팔을 뻗어 휴대폰을 더 숙였다. 그때 아래쪽 벽에 뭔가가 붙어있는 것이 빛에 걸렸다. 종이었다. 젖어 돌에 들러붙은 형태. 가장자리가 떨어져 나가 흘러내린 자국. 나는 손가락을 뻗었다 멈췄다. 나무 뚜껑이 내 등 뒤에서 아주 살짝 움직였기 때문이다. 바람 때문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손? 나는 숨을 참았다. 어깨가 굳었고 왼쪽의 공백이 내 귀에 크게 밀려왔다. 그 공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말보다 더 분명하게 전달했다. 지금은 내려가지 말라는 뜻. 아니면 지금 바로 내려가라는 뜻. 해석은 내 쪽의 문제였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 웃음은 위로 말려 올라갔고 곧바로 아래로 떨어졌다. 순간적으로. 내 입꼬리에 낯선 무게가 매달린 느낌. 나는 서둘러 마루를 닫았다. 기록, 우물 확인, 종이 추정 물체 존재, 접근 보류. 나는 부엌으로 가 물을 마셨다. 물맛은 금속이었고 혀끝은 마치 전기를 살짝 만진 것처럼 저릿했다. 싱크대 위에 내려놓은 컵의 그림자가 컵의 크기보다 아주 조금 더 크게 부풀어 있었다. 나는 눈을 비볐다. 컵을 살짝 움직였지만 그림자는 반발처럼 한박빛 뒤에 따라왔다. 뒤처지는 그림자. 낮에 노트에 적힌 문장이 떠올랐다. 그중 하나가 뒤처지. 찢긴 부분이 머릿속에서 이어졌다. 뒤처지는 것은 어느 쪽일까? 나인가 그인가? 밤이 더 내려앉자 바깥에서 개가 짧게 짖었다. 짖음은 갑자기 시작되어 아무 이유 없이 멈췄다. 멈춘 자리에 공기가 고여 악취를 만들었다. 나는 창문을 반쯤 열었다. 소나무 냄새가 들어왔다. 멀리서 바람에 바닥을 미는 소리가 일었다. 그 소리에 맞춰 내 심장이 속도를 고쳤다. 탁, 탁. 규칙은 주인을 원한다. 오늘 밤의 주인은 누구일까? 나는 거실 불을 하나 끄고 안방에 스탠드만 남겼다. 집이 커졌다가 작아지는 듯한 착시가 왔다. 그림자들은 더 진해졌다. 문틀에 붙은 반달 모양은 이제 거의 흑단 같았다. 내 발밑에 그림자는 두 겹으로 나뉘었다 붙었다. 나는 문득 집을 떠나 마을 여관으로 가서 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문을 잠그고 이 집을 내버려 두고 내일 낮에 다시 오자. 낮에는 그림자들이 사람을 덜 닮으니까 현관으로 향하려다가 발끝이 무언가에 걸렸다. 고무신. 어제 문 밖에 가지런히 두었던 그것이 문 안쪽으로 한 뼘 들어와 있었다. 한 짝은 똑바로, 다른 한 짝은 뒤꿈치가 약간 접힌 채. 나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다. 누군가 다녀갔나? 아니면 문을 닫을 때 내가 툭 건드렸나? 문살 사이로 바람이 드나든다 해도 고무신이 방향을 바꾸진 않는다. 나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고무신을 다시 밖으로 밀었다. 신발 고무의 냄새가 났고 바닥과 긁히는 소리가 마루의 결과 어긋나며 낮게 울렸다. 문을 닫으려는 순간 왼쪽이 말했다. 가지마. 그 말은 내가 한숨을 내쉬는 소리와 거의 겹쳐 있었다. 나는 문고리를 쥔 채로 굳었다. 도망치면 살 수 있을까? 머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몸은 아니라고 했다. 이상하게도 공포에는 붙잡는 힘이 있다. 알고 싶은 마음, 끝을 보고 싶은 마음, 내가 듣는 것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 나는 천천히 문에서 손을 뗐다. 기록. 현관의 신발 위치 변동, 출구 확인, 체류 결정. 녹음기의 빨간 불이 눈동자처럼 깜박였다. 나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바닥에 등을 붙였다. 천장을 바라보니 스탠드 불빛이 타원형으로 번졌다. 그 아래로 작은 벌레 하나가 원을 그리다 갑자기 궤도를 벗어났다. 흔들흔들 그리고 멈췄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잡은 것처럼. 왜 나를 따라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물었다. 대답은 곧 왔다. 같아지려고. 왜? 편안하니까. 익숙한 단어. 낮에 내가 썼던 문장의 끝. 편안해지면. 그 다음을 나는 일부러 잊었다. 입술을 깨물어 피맛을 느꼈다. 혀끝에 철의 냄새가 번졌다. 너는 네가 누구인지 기억하니? 한동안 말이 없었다. 불빛이 미세하게 떨었다. 스탠드 전구가 오래되어 필라멘트가 바람에도 흔들리는 듯. 기억은 너한테 있어. 나한테? 내 혀, 내 손, 내 그림자. 그건 내 거야. 반은 그 대답은 내 등에 차갑게 붙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스탠드를 껐다. 방은 급히 깊어졌다. 그 어둠은 매끄럽지 않고 층층이 거칠었다. 그 거친 면에 내 호흡이 긁혀 소리를 냈다.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채로 손을 더듬어 벽에 기대 섰다. 어둠 속의 어둠, 빛이 없어야만 보이는 것들이 서서히 떠올랐다. 장롱 뒤의 덩어리, 문틀의 반달, 식탁 아래의 기다란 장, 그리고 내 왼쪽 어깨와 벽 사이에서 눈을 뜨고 있는 얇은 것.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두꺼워진 것 같았다. 아니면 내 어깨가 더 말라진 건가? 그때 바닥 아래에서 소리가 올라왔다. 물이 없는 우물에서 날 수 없는 아주 오래된 물소리, 떨어지다 미끄러지는 발음되지 못한 자음 같은 소리. 나는 마루로 다가갔다. 손바닥으로 나무결을 쓸었다. 거기에 누군가의 손바닥 크기의 낮은 열이 남아있었다. 어제의 내가, 사라진 그가, 아니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온 내 그림자? 나는 고리를 다시 잡았다. 당기지 않았다. 대신 마루 위에 녹음기를 올려두고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한 발 뒤로 물러났다. 방 안에는 내 숨소리, 바람이 문사를 훑는 소리, 멀리서 개가 한번 짖을까 말까 머뭇거리는 소리, 그리고 왼쪽의 숨. 내가 숨을 들이쉴 때 그가 반 박자 늦게 들이쉬고 내가 내쉴 때 그가 먼저 내쉰다. 우리 중 하나가 원본이라면 다른 하나는 늘 뒤처지거나 앞서간다. 같은 순간을 함께 밟지 못하는 발. 나는 어느 쪽일까? 기록, 시간의 어긋남 관찰, 숨의 위상차. 나는 중얼거렸다. 그러자 왼쪽이 따라왔다. 단어를 하나씩 베껴 붙이는 감촉. 그러나 문장의 끝은 늘 아래로 떨어졌다. 우리가 둘이었을 때 누구의 문장이 남을까? 나의 문장이 남으면 나는 안심할까? 아니면 그의 문장이 남아야 방 안의 규칙이 완성될까? 멀리서 번개가 치는 듯한 빛이 유리창에 잠깐 스쳤다. 실제 번개였는지, 전봇대의 불꽃이었는지, 아니면 내 눈 뒤에서 번진 전기였는지 알 수 없었다. 빛이 스쳤을 때 유리에 내 윤곽과 겹쳐진 다른 윤곽이 한 번 아주 잠깐 웃었다. 입꼬리가 아래로 떨어졌다. 나는 불을 켰다. 스탠드가 다시 타올랐다. 벌레는 이미 사라졌고 방 안에는 내 손바닥에 땀 냄새만 남았다. 잘 들어. 나는 녹음기를 집어들고 내 목소리를 낮췄다. 내일 낮에 마루를 연다. 아래에 있는 종이를 꺼내 읽는다. 그게 너를 설명해주면 나는 여길 떠난다. 아니면 둘 중 하나가 사라진다. 왼쪽은 잠깐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은 경고 같기도 동의 같기도 했다. 오랫동안 귀를 기울이면 침묵에도 모양이 생긴다. 오늘 밤의 침묵은 동그라미였다. 우물의 입모양 한 장만 더. 그가 말했다. 나는 노트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펜을 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종이는 오늘 더 축축했다. 아니, 내 손이 더 젖어 있었다. 나는 쓰기 시작했다. 둘째 밤 끝. 나는 내 숨의 길이를 잇는다. 그가 내 숨을 기억한다. 나는 내 이름의 첫 자음을 잇는다. 그가 대신 발음한다. 편안해지면 나는 그 다음을 쓰지 않았다. 펜촉이 종이 위에 멈춰 섰다.
멈춤은 칼날 같다. 끝을 만들고 틈을 만든다. 틈으로는 무엇이든 드나들 수 있다. 나는 펜을 놓고 노트를 덮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 위에 내 손을 올렸다. 천히 내려앉았다. 왼쪽이 내 손등을 스쳐 지나갔다. 바람과 다르다. 사람의 무게가 있다. 아주 얇지만 확실한 무게. 그 순간 현관에서 또 소리가 났다. 고무신이 미세하게 긁히는 소리. 나는 일어나 문까지 2걸음 갔다. 3번째 걸음을 떼지 못했다. 한 발을 들고 공중에 멈춰 선 채로 몇 초, 몇 분, 몇 시간이 지났다. 정확한 단위는 사라졌다. 발목에 그림자가 달라붙어 시간을 천으로 감기듯 느렸다 줄였다. 나는 결국 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고개만 문 쪽으로 돌렸다. 문틈 아래의 어둠은 깊어 보였다.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이 뛰쳐나오기 직전에 정적이 도사리고 있었다. 나는 낮게 말했다. 내일. 왼쪽이 되받았다. 내일. 그 말이 약속인지 위협인지 제안인지 알 수 없었다. 모두였다. 나는 불을 끄지 않았다. 등 뒤에서 밤이 더 짙어졌다. 마루 아래의 우물은 여전히 소리를 만들지 않았다. 대신 내 안에서 어딘가에 우물이 생겼다. 말이 빠져나가다가 미끄러지는 곳. 나는 그 가장자리에 매달려 잠깐 쉬었다. 눈을 감은 채 내 이름의 첫 자음을 조용히 떠올려 보는 동안 왼쪽이 그것을 먼저 발음했다. 나는 또다시 뒤처졌다. 아침 냄새는 밤과 다르게 얇았다. 집단을 털어낸 먼지, 끓지 않은 보리차의 생내, 마른 흙의 소금기. 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폐를 크게 채웠다. 산의 그림자는 처음엔 물러난 듯 보였지만 금세 내 발등까지 내려와 있었다. 그림자는 늘 내가 뒤돌아볼 때만 멀어지는 척을 한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마을 상점에서 얇은 밧줄과 낚시 갈고리를 샀다. 주인은 물건을 건네며 내 손등을 힐끗 봤다. 상처가 있었다. 어젯밤 왼쪽에 얇은 무게가 스쳐 지나간 자리. 그 흔적은 손톱 자국처럼 붉게 올라와 있었다. 그 집 주인이 입술을 달싹였다. 가끔 밤에 불빛이 일렁이는 게 보여요.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근데 발자국은 하나뿐이던데 본 적 있어요? 발빅만. 사라문요? 그는 잠깐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가끔 유리창에 겹친 게 보여요. 그건 사람이라고 해야 하나? 유리의 비틀림이라고 해야 하나?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상점을 나왔다. 햇빛이 이마에 닿자 어젯밤의 침묵들이 뒤로 주르르 흘러내렸다. 오늘 낮에는 마루를 연다. 아래에 붙은 종이를 꺼낸다. 나는 그 약속을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대문을 밀어 열자 툇마루의 고무신은 오늘도 조금 다른 각도였다. 한 짝은 밖을 향했고 한 짝은 안을 바라봤다. 나는 일부러 그걸 바로잡지 않았다. 마루의 고리를 잡아당겼다. 나무결이 끽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아래의 공기는 밤보다 차갑지 않았다. 부패한 풀의 냄새, 젖은 종이의 단내, 기름 먹인 밧줄의 강한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다. 나는 휴대폰 불빛을 비추고 사슬 같은 그림자를 따라 벽을 훑었다. 어제 본 종이는 오늘 더 선명했다. 돌벽에 반쯤 들러붙은 채 가장자리가 젖어 무거워진 모양. 기록. 낮 우물 개방. 종이 시야 확보. 녹음기를 마루 가장자리에 올려놓고 나는 몸을 숙였다. 밧줄 끝에 갈고리를 묶어 벽을 따라 천천히 내렸다. 갈고리가 종이의 모서리를 건드리는 감촉이 올라왔다. 젖은 살을 긁는 듯 미끄러웠다. 2번째, 3번째 시도 끝에 종이 한 장이 갈고리에 붙었다. 나는 천천히 끌어올렸다. 물방울이 아니라 말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아직 발음되지 못한 자음들이 마루 아래로 떨어지는 상상. 종이를 마룻바닥에 펼쳤다. 햇빛에 윤이 났다. 글씨는 물을 먹어 번졌지만 읽을 수 있었다. 둥근 글씨, 노트와 같은 손, 그러나 몇 줄마다 글씨의 끝이 아래로 깔렸다. 마치 두 사람이 한 문장 안에서 번갈아 펜을 쥐었다 내려놓는 것처럼. 14째 날. 엄마가 그랬다. 등을 벽에 붙이고 자지 말라고. 왼쪽 어깨에 자리를 내어주면 그게 엄마인 줄 알 거라고. 근데 엄마는 3년 전에 죽었다. 밤마다 베개가 2개 젖는다. 하나는 내 것, 하나는 여기서 잉크가 뭉개졌다. 다음 줄. 15째 날. 우물에서 소리가 난다. 물이 없는 우물에서 나는 소리.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래에서 위를 본다. 내 눈이 하나 더 있다. 위로 붙으면 나는 편안해진다. 편안해지면 다음 문장을 안 쓰게 된다. 그러면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햇빛이 종이 위로 선을 그었다. 그림자가 조금 늦게 따라왔다. 뒤처지는 그림자. 나는 숨을 들이쉬고 다음 줄로 넘어갔다. 20알.
이름을 잊었다. 엄마가 내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는 아래에서 올라왔다. 엄마 입꼬리는 위로, 내 입꼬리는. 글자는 거기서 끊겼다. 공백이 눈앞까지 올라왔다. 나는 고개를 들어 방을 둘러보았다. 오늘 낮의 그림자들은 얇았다. 날씬하고 가벼웠다. 하지만 내 왼쪽만은 예외였다. 공기의 밀도가 다른 곳, 유리창 대신 마루의 어둠에 내 윤곽이 살짝 겹쳐져 있는 느낌. 나는 종이를 더 끌어올렸다. 이번에는 두 장이 한꺼번에 딸려왔다. 첫 장의 아래쪽이 다른 장과 접혀 붙은 모양이었다. 조심스레 떼어내자 글씨는 다른 손이었다. 각지고 빠른 획, 누군가 급히, 그러나 오래 쓰던 습관대로 적은 글씨. 가장 윗줄에 이름이 있었는데 잉크가 번져 두 글자만 또렷했다. 성과 마지막 자음. 성은 이리스였고 마지막은 리였다. 입, 아샤. 흔한 이름들 중 하나가 떠올랐다. 내 이름과 닮은 그러나 아닌 7월 18일. 아이가 거울을 싫어한다. 왼쪽에서 따라오는 것이 거울에서는 딱 붙어 버린다고 한다. 떨어지지 않는 날에는 잘 잔다. 붙는 날에는 악몽을 꾼다. 우물을 덮은 날부터 더 심해졌다. 닫아 놓은 곳에서 목소리가 올라온다. 아이는 그걸 엄마라고 부른다. 나는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밤마다 베개가 2개 젖는다. 다음 페이지. 8월 3일. 우물을 열었다. 아이가 내려가려 했다. 왼쪽 어깨를 잡고 말렸다. 아이가 갑자기 크게 웃었다. 위로 말린 웃음이 아니라 아래로 떨어지는 웃음. 나는 부엌불을 껐다. 불이 사라지자 아이가 조용해졌다. 어둠 속에서 아이의 입이 보였다. 입만. 같아져야 편안해. 아이가 말했다. 글씨가 여기서 두껍게 흔들렸다. 다음 문장. 8월 20일. 내가 아이를 안았다. 등을 벽에 붙이고 왼쪽이 내 귀에 속삭였다. 언젠가 너도 내려와. 나는 그날 한 장을 뜯어 우물에 붙였다. 읽는 사람이 있으면 나 대신 아래에 두라고. 내가 잘못한 거라면 누군가는 규칙을 어겨야 한다. 규칙은 주인을 원하니까. 종이 끝이 떨렸다. 바람은 없었다. 내 손도 떨리지 않았다. 그런데 종이가 살처럼 떨렸다. 그 떨림은 내 왼쪽의 숨과 같은 박자였다. 나는 종이를 포개어 노트 안에 넣고 천천히 일어섰다. 기록. 우물에서 회수한 종이. 3장. 2손의 글씨. 내용. 가족, 아이, 웃음의 방향, 규칙. 나는 말을 하며 방을 걷기 시작했다. 발바닥이 장판에 미세한 모래를 밟을 때 사삭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자꾸만 복수형처럼 들렸다. 사삭들. 소리들이 모여 군집을 이뤘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리의 발 점심 무렵 옆집 아주머니가 대문 앞까지 왔다. 나는 문틈으로 얼굴만 내밀었다. 아주머니는 내 얼굴을 자세히 보다가 놀란 눈으로 손을 잡았다. 밤을 샜구만. 왼쪽, 네. 하지 왼쪽 입꼬리가 조금. 나는 얼른 손등으로 입술을 훑었다. 아무것도 묻어나오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잠깐 말없이 서 있다가 작은 보자기에 싼 주먹밥을 건넸다. 밥은 먹고 해야지. 감사합니다. 내가 받으려 손을 내미는 순간 아주머니는 내 손목을 봤다. 붉은 자국. 저거. 혼자 만든 상처면 다행이고. 네? 아니야. 별말 아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해 지기 전에 불을 줄여. 너무 밝으면 그림자가 배고프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이 잠깐 더 밝아졌다. 밖에 그림자가 걷어지면서 생기는 반짝임. 나는 주먹밥을 반쯤 먹고 내려놓았다. 씹는 동안에도 왼쪽의 기척이 같은 간격으로 되풀이 되었다. 같이 씹지 않았다. 내가 삼키면 그가 삼켰다. 내가 목을 축이면 그가 말랐다. 우리는 같은 몸의 2개의 시간처럼 겹치지 않고 돌아갔다. 해가 기울자 나는 등 하나씩을 껐다. 거실, 부엌, 작은 방, 마지막으로 안방의 스탠드만 남겼다. 오늘 밤은 마루를 열지 않기로 했다. 아래의 종이를 읽었으면 오늘의 몫은 끝난 셈이다. 규칙을 너무 빨리 통째로 삼키면 소화가 안 된다. 저녁 바람이 문살을 두드렸다. 택, 택. 그 소리는 내 심장보다 반박 느렸다. 나는 노트를 펼쳤다. 수분을 머금은 종이가 손끝에 달라붙었다. 셋째 밤이라고 쓰고 한참을 멈췄다. 멈춤은 칼날이다. 나는 그 칼날을 혀끝으로 살짝 핥는 기분으로 다시 썼다. 셋째 밤. 낮에 종이를 읽었다. 2개의 손이 있었다. 한 손은 위로 웃고 다른 손은 아래로 웃는다. 엄마라는 말이 우물에서 올라왔다. 이름이 번졌다. 나는 내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보았다. 젖자음이.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내 앞에 유리창이 있었다. 바깥은 이미 어두웠다. 내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옆에 다른 윤곽이 겹쳤다. 우리는 거의 같았다.
어깨선, 목의 길이, 고개를 기울인 각도. 나는 일부러 입꼬리를 위로 올렸다. 유리 속의 윤곽은 아주 미세하게 아래로 떨어졌다. 거의 동시에, 그러나 그 거의가 독처럼 남았다. 사진함을 봐. 왼쪽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무세운 사진. 오른쪽 서랍. 나는 주춤하다가 장롱의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앨범이 있었다. 검은 종이 위에 흑백 사진들이 내 귀퉁이 고정핀으로 붙어 있었다. 첫 장을 넘기자 농기구 앞에서 선 남자의 사진. 다음은 마당에서 밥을 먹는 가족. 그 다음은 집 앞 툇마루에 앉아있는 젊은 남자. 얼굴은 반쯤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나는 숨을 들이쉬고 사진 아래의 필기를 읽었다. 1998 여름 이 번진 글씨. 성만 또렷했다. 이 한 장을 더 넘겼다. 같은 남자. 이번엔 아이를 안고 있다. 아이는 고개를 왼쪽으로 기울이고 있다. 그 옆에 앉은 여자는 입꼬리가 위로 향했다. 남자의 입꼬리는 보이지 않았다. 그림자에 잠겼다. 보는 동안 내 왼쪽에서 천이 조금 올라갔다. 앨범 종이가 손끝에 달라붙어 뚝 떨어졌다. 다음 장을 넘기자 사진 한 장이 삐져나와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뒤집혔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백지가 아니라 뒤에 연필로 적은 글씨가 있었다. 다음에 올 사람에게. 그 아래 작은 글씨. 글씨체는 낮에 우물에서 가져온 두 번째 손과 같았다. 유리창 속에 네가 보이면 네가 맞다. 네가 아니길 바랄수록 더 맞다. 왼쪽의 말을 들어라.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반만 들어라. 반은 내 것이니까. 나는 그 종이를 노트맨 뒤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한동안 앉아있지 못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했다. 마치 몸에서 쫓겨나는 느낌. 나는 주먹밥을 마저 삼키고 물을 한 컵 더 마셨다. 혀끝이 다시 저릿했다. 싱크대 위에 컵 그림자가 아까보다 더 늦게 따라왔다. 한 박이 아니라 두 박. 뒤처짐이 늘었다. 밤이 완전히 내려왔을 때 바깥에서 발자국이 들렸다. 한 사람의 발소리. 뒤꿈치를 살짝 끄는 소리. 문 앞에서 멈췄다. 노크는 없었다. 대신 문틈 아래의 어둠이 조금 더 깊어졌다. 나는 현관으로 가서 문에 귀를 댔다. 나무결이 내 귀를 긁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밖에서 속삭임이 들어왔다. 여기 있지. 내 목소리였다. 낮의 상점에서 들은 내 목소리. 아주머니에게 인사하던 내 목소리. 녹음기에 남긴 내 목소리. 그러나 끝이 아래로 떨어졌다. 나는 문고리를 잡았다. 돌리지 않았다. 왼쪽이 내 손등을 덮었다. 따뜻했다. 그 온도는 공기의 온도가 아니라 피부의 온도였다. 나는 한 박 뒤에 손을 놓았다. 왼쪽이 먼저 놓았다. 우리는 박자를 맞추지 못했다. 나는 현관에서 돌아서 거실 중앙에 섰다. 불을 끄지 않았다. 불빛이 타원형으로 바닥을 덮었다. 그 위로 내 그림자가 두 겹으로 서 있었다. 하나는 내 옆에, 하나는 내 아래에. 그리고 아주 얇은 세 번째가 내 왼쪽 어깨와 벽 사이에서 눈을 떴다. 오늘은 어제보다 확실히 두꺼워졌다. 혹은 내가 더 가벼워졌다. 너는 나야? 내가 물었다. 벤? 내메오지 벤은? 여기. 그는 마루를 가리키지 않았다. 유리창을 가리키지도 않았다. 그의 손은 없었다. 대신 내 입 안에서 모양이 바뀌었다. 이름의 첫 자음이 혀끝에서 굴러 떨어졌다. 내가 잡기 전에. 그가 먼저 발음했다. 나는 노트를 집어들었다.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펜이 이미 손에 있었다. 종이가 오라고 했다. 규칙은 주인을 원한다. 오늘 밤의 주인이 누구인지 문장 하나면 알 수 있었다. 셋째 밤 끝. 내게서 떨어져 나간 것들이 돌아온다. 유리 속에 나는 나와 닮았고 웃음의 끝은 여전히 다르다. 반을 지키려면 남은 반을 불러야 한다. 그래서 나는 거기서 펜을 멈췄다. 멈춤은 칼날이다. 칼날은 틈을 만든다. 틈으로 바람이 숨이 이름이 누군가의 발소리가 드나든다. 현관에서 아주 작게 고무신이 긁히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열면 누구의 반이 들어올까? 내 반일까 그의 반일까? 아니면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는 행위일까? 왼쪽이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내일. 나는 이번엔 먼저 대답했다. 내일. 그리고 불을 끄지 않았다. 불빛 아래에서 두 겹의 그림자가 잠깐 겹쳤다가 다시 떨어졌다. 겹치는 시간은 한 박, 떨어지는 시간은 두 박, 뒤처짐은 점점 길어졌다. 그 시간 사이에 누군가의 이야기가 끼어들었다. 이름을 잊은, 그러나 입꼬리의 방향만은 끝까지 기억하는 목소리.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아주 잠깐 편안해졌다. 아침과 저녁 사이 집은 잠깐 살아있었다. 그 시간에는 그림자도 배고프지 않고 불빛도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나는 그 틈을 노렸다.
오늘 끝을 내야 한다고. 내 안에 누군가가 반복해서 말했다. 내 목소리였지만 끝은 아래로 떨어졌다. 현관 앞 고무신은 또다시 각도를 바꿔 문턱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일부러 손대지 않았다. 규칙을 바꾸면 규칙은 더 큰 주인을 찾아온다. 대신 거실로 들어와 스탠드를 끄고 집안의 모든 불을 한 번에 껐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흰 빛만이 얇게 남았다. 방은 한 호흡 동안 길게 내려앉았다가 아주 천천히 들썩였다. 어둠의 피부가 있다면 그 피부의 호흡 같은 동요, 기록, 마지막 밤, 불 전부 소등, 그림자 수 집계 중 내 목소리가 얇았다. 얇아서 잘 찢어질 것 같았다. 장롱 뒤에 덩어리 하나, 문틀에 반달 하나, 식탁 다리 아래 2장, 현관 쪽 긴 줄기 하나, 그리고 내 왼쪽 어깨와 벽 사이. 오늘은 그 포기 손가락 2마디만큼 벌어져 있었다. 자라난 건지 내가 야위었는지 구분할 잣대가 점점 사라졌다. 나는 천천히 마루로 갔다. 고리를 잡아당기자 나무가 신음하듯 울었다. 아래는 여전히 물이 없었다. 대신 말의 온기가 가득했다. 오래 발음되지 못한 자음들이 모서리에 쌓여 축축한 소금기처럼 반짝였다. 나는 낮에 가져온 밧줄을 다시 꺼내서 갈고리 끝을 더 단단히 묶었다. 손등의 붉은 자국이 어제보다 선명했다. 어둠 속에서 왼쪽이 아주 가볍게 그 위를 더듬었다. 저는 나와 같았지만 끝이 아래로 떨어졌다. 내려가. 그 말은 내 귀 뒤에서 동시에 내 입 안에서 났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끌어올릴 거야. 같아지면 편안해. 나는 웃었다. 내 웃음은 위로 말려 올라갔다. 반만 편안하면 돼. 갈고리가 돌벽을 긁는 소리가 마치 칼날로 종이를 얇게 벗기는 소리처럼 들렸다. 몇 번의 헛도는 감각 다음 딱 갈고리가 무언가를 잡았다. 이번에는 종이가 아니었다. 가벼우면서도 길게 이어진 감촉, 끈 같은 것, 아니 문장 같은 것. 나는 조심스레 끌어올렸다. 마룻바닥 위로 검은 띠가 미끄러져 나왔다. 젖은 먹물로 길게 쓴 줄 같은 것. 그 띠의 표면에는 아주 옅은 빛의 알갱이들이 박혀 있었다. 가까이 대고 숨을 내쉬자 그 알갱이들이 떨며 마치 사람의 입 모양을 흉내냈다. 이건 뭐지? 왼쪽이 대답했다. 내가 안 쓴 문장들, 내가 쓰지 않은 멈춘 자리들, 칼날로 만든 틈, 그 틈 사이에 모인 숨들. 나는 그 띠를 2손으로 들어 올렸다. 손바닥에 잉크가 번지듯 말의 온기가 스며들었다. 읽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읽혔다. 내 혀가 저릿했고 내 이름의 첫 자음이 무게를 얻었다. 나는 그 무게를 혀끝으로 굴리다 말고 띠를 반으로 접었다. 아주 정확히 반. 왼쪽이 어둡게 웃었다. 반만 들으라고 했지. 그래, 반만 남길 거야. 나는 장롱 위에서 오래된 양초를 찾아 송끝으로 비볐다. 불을 붙이지 않은 채 차가운 밀랍의 냄새만 맡았다. 그리고 우물에서 끌어올린 검은 띠를 양초의 몸통으로 천천히 눌러 문질렀다. 글자도 아닌 것들이 문질러지며 희미해졌고 앞뒤의 결이 바뀌었다. 말의 살처럼 탄력이 줄었다. 나는 그 띠를 한 번 더 정확히 반으로 접었다. 절반은 아래로 돌려보낼 거야. 누구 몫? 네와 나의 사이 몫. 나는 반으로 접은 띠의 한쪽을 갈고리에 다시 걸어 천천히 내려보냈다. 아래에서 아무 냄새도 아무 소리도 올라오지 않았다. 대신 내 왼쪽의 숨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균형이 바뀌었다. 우리는 같은 시간 위를 딛지 못했고 그 어긋남의 폭이 한 호흡만큼 늘었다. 이제 사진. 왼쪽이 말했다. 유리. 나는 고개를 들었다. 창밖은 벌써 밤의 지방을 머금은 색으로 바뀌어 있었다. 유리는 방안을 오롯이 끌어당겨 나를 비췄다. 내 윤곽과 겹친 윤곽. 우리는 입을 다물고 서로를 보았다. 나는 아주 천천히 오른손을 들었다. 유리 속의 손도 같이 들렸다. 거의 동시에. 그러나 거의는 여전히 남았다. 그 거의가 찢어지는 소리를 오늘은 뚜렷이 들을 수 있었다. 얇은 비늘이 떨어지는 소리. 내 손톱 아래에 까만 가루가 조금 묻었다. 이름을 불러 왼쪽이 말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내 이름의 첫 자음을 발음했다. 입천장에 닿는 진동이 붙지 않았다. 혀가 길을 잃었다. 대신 왼쪽이 먼저 정확한 위치를 찾아냈다. 내 이름이 방 안에 울렸다. 내 목소리였다. 그러나 끝이 아래로 떨어졌다. 그만. 나는 속삭였다. 하이름은 반만. 반으로는 살 수 없어. 그래도 반으로 남을 거야. 나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장을 폈다. 종이는 이미 숨을 쉬고 있었다. 푸르스름한 밤빛이 글줄 사이사이로 번졌다. 펜을 쥐자 왼쪽이 내 손등에 겹쳤다. 차갑지 않았다. 내 천. 그러나 끝이
떨어지지 않게. 나는 중얼거렸다. 이번엔 위로 끝낼 거야. 마지막 밤. 나는 칼날을 멈춘다. 멈춤 대신 반을 접는다. 우물에서 끌어올린 문장들의 살을 반으로 나누어 절반은 아래에 돌려보내고 절반은 여기에 먼지로 남긴다. 이름의 첫 자음은 반만 발음한다. 나머지 반은 여기서. 나는 일부러 점을 찍었다. 점 하나, 끝. 끝은 늘 아래로 떨어졌지만 오늘의 끝은 위로 떠오르게 만들고 싶었다. 나는 펜을 놓았다. 왼쪽이 잠깐 멈췄다. 그 멈춤의 모양은 동그라미였다. 우물의 입 모양, 열려있으나 닫힌 표정. 현관에서 발소리가 났다. 한 사람 목. 그러나 뒤꿈치를 끌지 않았다. 규칙을 아는 발. 문틈 아래의 어둠이 위로 들썩였다. 나는 문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식탁 위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다. 빨간 불이 눈동자처럼 켜졌다. G-Log. 마지막. 문을 열지 않는다. 유리를 본다. 이름을 반만 부른다. 남은 반은 아래와 나눠 가진다. 나는 천천히 유리 앞에 섰다. 유리 속에 나는 나였고 나와 같은 키, 같은 목, 같은 어깨선. 우리는 동시에 웃지 않았다. 나는 웃음을 참았고 유리 속의 윤곽은 아주 약하게 위로 올렸다. 처음이었다. 끝이 위로, 그 위로는 미세했고 금방 사라졌다. 그러나 보였다. 보였기 때문에 남았다. 이제 너는 어디에 있어? 내가 물었다. 왼쪽이 대답했다. 반. 이 어디 반? 여기 반, 아래 반. 그럼 나는? 여기 반, 밖에 반. 밖. 그 단어는 문이나 창을 의미하지 않았다. 나의 바깥, 내 혀 바깥, 내 그림자 바깥. 거기에는 새 울음 같은 얇은 새벽이 있다. 나는 어쩐지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어쩌면 오늘만, 어쩌면 오늘부터 나는 현관으로 가 문고리를 가볍게 쥐었다. 돌리지 않고 목만 문에 댔다. 나무결이 귀를 간지렸다. 문 밖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발자국은 사라졌다. 대신 문틀의 반달 그림자가 길어져 발등을 살짝 덮었다. 나는 발끝으로 그 그림자를 밟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 오늘은 고마웠다. 불을 켜지 않은 채 나는 안방 바닥에 누웠다. 천장은 보이지 않았지만 손을 들어 올리면 스탠드가 있는 곳의 공기와 없는 곳의 공기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녹음기의 빨간 점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불, 그 불은 배고프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잠과 깸 사이 전화가 울렸다. 아주 멀리서 물속에서 울리는 소리처럼 둔탁했다. 나는 몸을 일으키지 않았다. 벨소리가 멈추고 아주 느린 신호음이 방을 가로질렀다. 그 신호음의 틈 사이로 내 목소리가, 아니 우리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계속 쓰지 말라. 그리고 반 박자 뒤 같은 목소리가 덧붙였다. 계속 써라. 나는 웃음을 배웠다. 위로도 아래로도 끝나지 않는 웃음. 끝을 반으로 접는 웃음. 그 웃음은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다. 소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남았다. 아침이 오기 직전 새들이 울었다. 얇은 울음. 내 바깥에서 시작된 소리. 나는 눈을 떠 유리를 보았다. 유리는 비어 있었다. 나와 같은 윤곽은 오늘만큼은 없었다. 대신 유리의 바깥에 하얀 기미가 떠올랐다. 첫빛.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를 가방에 넣었다. 우물의 뚜껑을 닫았다. 마루의 나무결이 손바닥에 오래 남았다. 현관으로 나가 고무신을 가지런히 맞췄다. 한 짝은 바깥을, 한 짝은 안을 향해. 아니 오늘은 둘 다 바깥을 보게 했다. 문을 잠그고 골목으로 나섰다. 산의 그림자가 길게 눕고 내 그림자는 그보다 반박 늦게 따라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 첫 번째 규칙이었고 나는 규칙을 반만 지키기로 했으니까. 길 어귀에 다다랐을 때 내 왼쪽에서 아주 가벼운 바람이 스쳤다. 사람이 걸을 때 남기는 어깨와 어깨 사이의 기류. 나는 그 기류를 외면하지 않았다. 함께 걷되 겹치지 않았다. 우리는 조금 떨어져 같은 방향으로 서로의 뒤처짐을 지켜보며 걸었다. 마을을 벗어나자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번호가 없었다. 나는 잠깐 웃고 받지 않았다. 대신 녹음기의 마지막 기록 버튼을 껐다. 빨간 점이 사라졌다. 불이 배고파질 틈을 주지 않기 위해 그날 이후로도 나는 가끔 밤에 유리를 본다. 어떤 밤에는 윤곽이 나타난다. 어떤 밤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는 밤이 두려울 때도 있다. 왜냐하면 유리가 비어 있을수록 바깥은 넓고 넓을수록 누군가가 걸어 들어올 자리가 많아지니까. 그래도 나는 배웠다. 반으로 남는 법. 반으로 남는 동안에는 서로를 삼키지 않는다. 서로를 지운다기보다 서로의 뒤처짐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 인정이 주는 짧고 희미한 편안함. 어젯밤 오래간만에 전화가 울렸다. 나는 이번엔 받았다. 여보세요. 먼 곳에서 물속에서 나의 목소리가 말했다. 거기서 계속 쓰면 안 돼. 알아? 그럼 어떻게 해? 나는 대답했다. 반만 쓴다. 잠시 침묵. 그리고 아주 작게 웃음소리. 위로도 아래로도 끝나지 않는. 아 그래. 반만 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귓속에 신호음이 오래 남았다. 그 신호음의 틈 사이로 말들이 미끄러졌다. 발음되지 않은 자음. 발치에서 사삭거리는 모래. 불을 기다리지 않는 불빛. 나는 창문을 닫았다. 유리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았다. 대신 내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 하나. 아주 얇고 가벼운 나의 반쪽. 나는 등을 벽에 붙이지 않고 잠들었다. 벽과 어깨 사이에 얇은 밤이 끼어들었다. 그 틈은 칼날이 아니라 입 모양이었다. 우물의 입처럼 열려 있으나 닫힌 표정. 그 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반씩 나누어 가진 말들이 서로를 쉬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기록을 여기서 멈춘다. 멈춤은 칼날이었지만 오늘은 접힘이다. 반으로 접힌 마지막 문장. 위로도 아래로도 떨어지지 않는 끝. 그리고 다음 사람이 온다면 부탁이 있다. 왼쪽의 말을 들어라.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반만 들어라. 반은 내 것이니까.